그 20년 동안 예술 강사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섭외만 매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우리 아이들의 예술적인 감성과 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해마다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매년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는 사업 일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예술 강사분들께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체육 강사와 더불어서 문화예술 강사, 학교 예술 강사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만족도는 거의 80%를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변희영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진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정미영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조의 김광중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변우균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성석주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국악강사협회의 이상진 회장님 모셨습니다. 연극예술강사협회의 문성필 회장님 모셨습니다. 김봉건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후 소개를 마치고 참석 그 기자 회견문을 연극예술강사협회의 문성필 회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두바는 할머니 하실 건가요? 변희영 부장님. 예, 먼저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운수노조의 변희영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전국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만동희 부위원장입니다. 금방 신동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예술 강사는 최근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말했던 단순한 비정규직 정규직에 앞서 훨씬 이전부터 처우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바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입니다. 말이 좋아 예술 강사이지 실상 예술 문화 교육을 받는 모든 대상자들은 굉장한 고퀄리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술 강사 당사자들은 그 퀄리티 그 자체는 생존과 최저임금에 힘들어하는 정말 그야말로 힘든 노동자의 연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처럼 이 예술 강사가 실제로 정규직 내지는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쪼개기 계약과 또한 기간제 보수상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을 해야 함에도 거기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기가 넘어가면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 또한 안정된 일자리 찾기 위해서 해마다 힘들어하는 연속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5년도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라는 법 속에 사실상 예술 강사, 즉 이 문화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하나라도 제대로 그 법에 담기기를, 그 지원법에 담기기를 바랬지만 사실상 내용 속에는 큰 틀의 허상만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노동하고 있는 예술 강사에 대한 처우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저희들이 오늘 요구하는 현장 발언과 기자회견이 있겠지만 예술 강사의 처우가 2015년도에 제정된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역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예술 강사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 지원이 이어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해마다 고용노동부의 평가에 의해서
또한 계속해서 임시 일자리에 대한 자료를 반복되다 보니까 평가 절하를 받고 결국 이것은 고용노동부 자기 자체 평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일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술 강사를 처음에 지원하기를 위해 했다고 한다면 이 법들과 이 제도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지원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으로 고유 사업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15년 이상 해마다 임시직 저희들은 그러므로 사실상 이 고용 안정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퇴직금과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어쩌면 사치일지 모르는 아픔을 저희들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하는 두 가지 정도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이 제대로 개정되어서 우리들의 지위, 예술 강사가 제대로 된 일자리 지위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한 분 더 모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5,200명 전국 예술 강사 노조의 대표인 김광준 위원장님 짧게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조 위원장 김광준입니다. 신동문 의원님께서 19대 때부터 예술강사들 많이 힘쓰셔가지고 저희가 강사료가 처음으로 3,000원, 시간 3,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이 기자회견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술 강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자리 사업 평가 최근 3년 동안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SABCD에서 D등급을 3년째 받았고요. 170개 일자리 사업 중에서 꼴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90점 이상입니다. 매우 만족인 거죠, 학생들에게는.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자리 사업 그 수치 평가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술 강사들 1년만 고용하고 매년 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로권 교육을 위해서는 반복 고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예술교육의 가치와 맞지 않는 평가를 진행해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술교육은 일자리 사업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아이들을 위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그리고 일자리 사업 제외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고요. 우리 예술 강사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성필 연극예술인 강사협의 회장님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종사해온 예술 강사의 존재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으로 보장하나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일자리 사업에서 분리하여 고유 사업으로 전환하나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보다도 5년 앞선 2000년 국어 강사 클제로 시작한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설립 이후 국악의 7개 분야 연극, 영화, 무용,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을 신설하여 초중고등학교와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관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현재의 사업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는 길게는 20년째 거듭하여 짧게는 올해 신규 강사로 선발되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예술 강사들이 있습니다. 예술 강사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 3월 계약을 하고 수업이 종료된과 동시에 계약이 만료되는 쪼개기 계약이 반복되어 주 휴일,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적용에도 제외되며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고용 시 무기계약 간주조항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만료된 1, 2월에는 1년의 연봉이 결정되는 복불복 학교 배치를 몇 차례에 걸쳐 반복하며 눈치 작전을 펼쳐야 그야말로 운이 좋으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 그마저도 진흥원이 예고도 없이 배치 시스템을 바꾸던 해는 영시수 강사가 속출하여 한 해 밥벌이를 걱정하며 지낸 세월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가짜 뉴스들이 떠도는 이유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늘 위태롭기만 한 전국 5천여 명의 예술 강사의 걱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도 20년째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질 높은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애써온 예술 강사. 예술 강사는 지금 어디쯤에 있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는 문화예술 교육은 있으나 행위자인 예술 강사는 어디에도 없다. 예술 강사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실에서 발의를 했으나 이는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예술 강사의 존재를 법으로 보장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최근 예술 강사 관련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에서의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일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반복 고용 금지, 노숙자, 출소자 등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 35세 이상 고용 회피 등의 주된 내용을 포함한 재정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과 공공부문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부합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 청년 실업인 높아 해결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 사업에서 성과를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고용노동부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문화체육부가 초계기 계약 해마다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술 강사를 앞세워 예산을 쉽게 따낼 수 있다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 이루어진 또 하나의 파행은 또 다른 형태로 지금껏 예술 강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2018년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평가 등급에서 최하위로 평가되어 전년 대비 10% 예산 삭감이 된 상황이고 갑작스런 일문에 대한 언급으로 많은 예술 강사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번 정부의 거둔 기대가 컸으나 예술 강사들의 위태로운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예술 강사들은 요구한다. 더 이상 예술 강사들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 문화예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은 온전히 예술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해답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가장 먼저 예술 강사로서의 지위를 찾아야겠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20년째 일해온 예술 강사의 지위를 보장하라. 공공부문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일자리 사업에서 분리시켜 고유 사업으로 운영하라. 예술 강사는 요구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20년째 위태롭게 일해온 예술 강사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일자리 사업에서 분리하여 고유 사업으로 운영하라. 2019년 10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조 대한민국 국악강사협의회 전국연극예술강사협의회 영화예술강사협의회 만화애니메이션 예술강사협의회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게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항상 D등급을 받는 이유가 이 업무 자체의 질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말하자면 청년 일자리 평가를 할 때 새로운 청년 인력 채용을 해야만 평가를 높게 왔는데 그러나 이 강사, 예술 강사 업무 특성상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뭐 이런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문체부 지원에 고유의 업무로 전환시켜달라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달하게 되나요? 네, 서명서를 저에게 전달해 주겠다. 저 앞쪽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초안 서명과 예술강사 일몰제 반대 서명을 국회청원으로 신동근 의원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알겠다. 일본을 제가 받아요.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